편안하게 뭐. 지지 대운에 의해 해놨죠. 3절 103페이지 103페이지 지지 대운에 의해 그 지지 인자론 있죠. 지지 인자론 운을 해석할 때 해갖고 대운에서 이제 음양 조우, 그 다음에 계절이나 신살, 육친 하죠. 우리가 쭉 앞에 공부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음양 조우 했고, 그 다음 계절, 그 다음에 이게 대운을 이제 계절에 대한 뜻을 꼭 갖고 갑니다. 신살, 육친, 이게 이제 옛날 그 이제 선생님들이 현대식으로 해석할 때 대운에 해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요런 거 있죠. 인대운 지나고 묘대운, 진대운 이 넘어가잖아요. 이 대운이. 그러면 요 인묘진을 요렇게 하고 요 목대운으로 봤죠. 목대운으로. 근데 목이 이제 봄을 춘 봄이죠. 그래서 이제 봄이 주는 그 기운이 대운에 영향이 있다고 꼭 보십시오. 이게 대운은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이다? 이 계절이 주는 환경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병정일간이다 이러면 병정은 오행에서 불이잖아요. 이게 병정일간이 봄의 대운을 만난 거예요. 이걸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천간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인묘진이라는 봄의 기운이 물어익어 가고 있으니 목기가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가 춘 3월에 목이라는 운동이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솟구쳐 올라가는 기운이잖아요. 그게 이제 병정이라는 하일간을 볼 때, 이걸 우리가 물상에서 볼 때 태양으로 본다면 봄이라는 대운에 일간인 하일간이 봄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태양이 이제 나무를 무성하게 성장시키는 기운을 갖고 가는 거죠. 이런 건 조화력을 좋게 봐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성분의 봄이라는 기운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릴 때 유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어릴 때 어린 아이가 가장 어린이다운 기운이 뭡니까? 목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봄운을 내가 느끼고 지나가니까 쾌활 명랑한 기운이 들어오죠.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어린 소년이 어린 기운을 만난 것은 지극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대운을 어릴 때 지나가는 친구들이 보면 사람이 조금 쾌활하고 명랑한 기운을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이 일간에 상관없이 있죠. 그냥 만약에 이 축월생이다, 자월생이다 이럴 때 축, 임묘진, 사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이 봄운을 이래 자연스럽게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밝고 명랑한 기운을 많이 갖고 가겠죠. 그렇게 환경에 대한 접근법이 있죠. 근데 병정일간이 임묘진을 보니까 이 목운인데 이 목이 인성인기라. 인성. 어린 친구가 어릴 때 인성을 봤다라는 거는 뭡니까? 어린 친구가 어릴 때 인성을 봤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린 친구가 어릴 때 인성이 뭡니까? 이게 엄마죠. 엄마의 사랑도 되고 또 공부도 되죠. 어린 아이가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병정일간이 봄바람이 불면 웬만하면 공부는 좋게 봐요. 이게 학습운이죠. 학습. 그러면 항상 운이라는 성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인성운이 오면 이 학습에 대한, 공부에 대한 거죠. 그럼 이게 인성이라는 환경이 간섭한다는 거는 엄마가 옆에 딱 앉아서 공부를 지켜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인자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잡아주는 것도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신일간이다, 경일간이다, 이렇게 금일간이 이 목을 본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운세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닌데, 자, 일단은 어린 친구가 목운으로 왔다는 거는 어린 아이가 어린이 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쾌활 명랑함이 있고, 이 목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답게 노는 게 원래는 또 공부로도 봐요. 그래서 목운에 그냥 이게 육친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 팔자를 분석을 해야겠지만 신경금, 요 금일간들이 이 목을 보면 뭡니까? 재죠. 예. 쾌활 명랑한 기운이 왔는데 재성과 짝을 정한 거죠. 대운이 육친법상. 그러니까 이 재라는 논리는 뭡니까? 사회활동이거든. 우리가 대운에서 재운이 왔다는 거는 재성대운이라는 건 있죠.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테마가 사회활동성이에요. 재라는 거는 뭐죠? 이게 돈이죠. 이 내가 처해 있는 대운의 환경이 자꾸 돈을 쳐다보는 환경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성이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신금, 경금, 일간이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린 운에 이 재라는 자꾸 돈을 쳐다보는 운세가 들어오니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그래서 공부운을 좋게는 안 본다. 특히요, 경신금들은. 그래서 이 재라는 건 남자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이 재운이 뭐죠? 여자니까 어릴 때 이성의 눈을 빨리 깨는 것도 되죠. 이게 어릴 때 초년운이에요. 초년운이 들어온 거하고 중년장년을 나누는데, 초년에 재운이 온다는 거는 어린 친구가 공부는 하지 않고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니 공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어릴 때 재가 오면 이 돈이 사회성이랬죠. 이 사회성이라는 게 일찍 들어오면요, 이성의 눈을 빨리 뜨는 것도 되지만 꼭 이걸 여자로만 보지 마세요.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좀 벨나게 노는 친구들 있죠.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좀 어릴 때 재운이 나와서 놀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사고가 있죠. 조금 어른을 흉내 내려고 해요.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해요. 어른 흉내 내려면 뭐 합니까? 저 담배도 한번 피볼까? 이 어른 흉내죠. 술도 한번 마시볼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재운이 일찍 와버리면. 그래서 야, 우리는 철이 들어갔고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술, 담배를 일찍 배우는 것도 재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 사주에 양기가 강한 남자인 거예요. 양의 음양관계에서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가 이 재운을 이렇게 임묘진 이런 것들을, 목운이 양운동이잖아요. 내 사주에 양기가 많은데도 양이 만났잖아요. 이 음양이 안 맞죠. 그러면 막 발을 동동 들이고 막 이게 뛰다니는 거예요. 음양이 안 맞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짝을 잘 못 정하니까 짝 지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음양이 안 맞았을 때 사람이 조금 피곤하고 고달픈데, 이게 어릴 때 이래 돼버리면 이게 공부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한데 이런 양운을 어릴 때 갖고 이렇게 와버리면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인성운 같은 경우는 이 병정이게도 인성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양의 기운이 좀 많다 하더라도 인성이 주는 이 목성을
좀 더 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비중 차이.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이제 목을 토일간으로 보세요. 토일간이 이 무토기토가 어릴 때 관대운을 가잖아요. 이 어릴 때 하면서 관이라는 거는 관이 주는 논리는 우리 무슨 논리랬죠? 이게 통제의 논리랬죠. 이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규칙의 논리예요. 근데 운이 환경이 환경이라는 기본 틀이 규칙과 규율과 통제의 논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애가 공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그게 관대운이 오면, 어릴 때 이게 관대운이 오면 통제나 규칙에 대한 게 애가 좀 발달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릴 때에 관대운을 지나왔기 때문에 사회성인자가 좀 더 발전돼요. 자, 재운도 사회성이고 관도 사회성인데, 같은 사회성인데, 쟤는 뭡니까? 내가 극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죠? 내가 토극수, 내가 긍긍목하러 달려들미는 거고, 이거는 내가 통제를 받는 논리죠. 그러니까 어릴 때 관대운은 사회성이 좀 발달되고 통제나 규칙이 있죠. 조직성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조직적인 활동이나 인간관계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보세요. 무관인 팔자가 있죠. 어릴 때 관대운을 지나가잖아요. 사회성이 좀 있어. 어릴 때 환경을 유소년 시절에 그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습득이라잖아요. 습득. 모든 어떤 운세는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관대운에 의한 통제의 논리는 이거는 이런 거는 규칙이 안 맞아. 이건 질서야 어긋나 이런 애들이 보면 상관격들이 의례로 있어. 그게 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식상관격이 죄를 받다는 거는 통제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활동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돈을 던지고 막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규칙의 논리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소녀 시절 일찍이 여사장 꿈을 꾼다. 딱 이래 때리 부르면 고상하잖아요. 소녀 시절 어릴 적부터 여사장 꿈을 꾸어본다면 영판 맞아. 내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되고 싶단 말 한 번씩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유년에 들어오는 운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애가 그러니까 비경급제라는 대운이 어릴 때 일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걸 좀 안 뺏기려고 해요. 이거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뭘 받으면 내가 좀 당연시 여기고. 이게 비겁이나 인성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인성은 그래도 이제 글 공부를 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게. 공부는 자기 욕심이 있어야 잘해요. 공부는 내가 막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내가 저놈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돼, 내가 등수가 더 높아야 돼. 자기 욕심이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죠. 신이 옛날 식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 신약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비경급제였고 신약한 아이가 어릴 때에 비경급제 운이 오면 자기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뭔가 투쟁성에서 내가 좀 이기려고 하는 그 기질이 좀 생겨요. 그럴 때 비금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조금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 투쟁심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어릴 때에 이 비경급제라는 운세에 내가 이 투쟁심이 학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경급제운이 빠져나가고 식상이나 생제운이 들어오잖아요. 어릴 때 이 비경급제가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생존법을 배워요. 그래서 식상생제 잘 쓰는 기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단지 이걸 뭐 역학에서 성격 패격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 아이한테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 있죠. 좀 그래서 그러니까
투쟁이라든지 이런 경쟁 관계에서 내가 뭔가 전투력은 비경급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팔자를 볼 때 일단은 첫 번째는 환경인데 뭘 보라? 계절을 먼저 보라는 거죠. 이 계절이 주는 환경의 틀을 먼저 보되 그 다음에 이게 오행에서 목이라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6, 7이 뭔지를 따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걸 한번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산에 들어가고 이게 자꾸 이게 간세모사를 하면서 외워야 돼. 이게 뭐 새 팔자가 만약에 재성이 강하다. 그럼 내 사주에 재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성이라는 건 내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돈을 갖고 오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경제관념이 좀 있다거나 돈에 대한 논리가 발달되어 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거,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뭔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런 걸 많이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요새는 컴퓨터를 배우면 돈이 된대, 게임하면 돈이 된대, 유튜브 하면 돈이 된대, 막 이런 게 적격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인성운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이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 개념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그냥 저게 강약이 어쩌고 이래 봐보면 이게 안 되고 이해가 돼야 돼.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예요.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내가 실용성 중심인데 인성운이 와버리면 이 인성의 환경이 타고난 건 실용적인 생각인데 운이 딱 왔죠. 아, 자격증 따야 돼, 공부해야 돼. 이게 만약에 중년에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중년에 들어오면 인성이 오면 공부해갖고 자격증 따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밥 먹고 살려면 뭐 할까, 요양보호사를 따야 되나, 사주팔자를 배워야 되나, 이런 거 다 생각한다니까요. 쌤 또 인성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쌤이 또 제끼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 제끼 인성으니까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게 딱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쨌든 책상을 딱 앉아 있다니까요. 이게 왜 인성이라는 게 환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자격증 중심으로 딱 앉거나, 인성이라는 거는 명암도 되겠죠. 명암. 그러면 이제 명암을 파가지고 쓰는 게 뭡니까? 명암을 내가 날리면서 뭔가 인성이라는 어떤 거는 조직이죠. 조직. 직장에 근을 둔다는 뜻이거든요. 직장에 뿌리를 두고 내 명암을 날리면서 돈 버는 수단을 강구하는 거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내가 화장품 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 화장품 회사의 그 총판의 그 뭡니까, 그 명함을 딱 들고 날리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것도 인성 사업이에요. 인성 사업. 이것도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하는 거죠. 이게 희한하게 운이 그래 바뀌면 또 희한하게 그래 또 돼.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오늘 총론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그러면 많이 벌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원국이 재성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내가 신앙제왕이든 이렇게 내가 죄를 부릴 수 있는, 자, 이 보세요. 재성의 논리는 내가 있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 수단을 강구하고 돈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재성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남의 무대를 내가 갖고 이겨야 돼. 그 침팬치 아시죠? 침팬치. 침팬치 그 안 보십니까? 그 침팬치 나오는 내가 침팬치를 좀 많이 보는데 침팬치들은 자기 그룹이 다 있어. 그래갖고 평소에는 이렇게 과일을 먹다가 이제 남의 무대를 정복하러 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컷 침팬치들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과일을 먹고, 아니면 실제 원숭이 사냥을 해요. 침팬치가. 육식을 같이 해요. 2주에 한 번씩 육식을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서열이 높은 침팬지가 먹으면 이제 고기를 나눠주고 해요. 그래갖고 그게 분대장, 총대장, 행동대장이하고 지시도 다 해요. 그래갖고 밑에서 나무 흔들면 근육량이 많고 힘 있는 애들 갖고 와갖고 잡아서 내려오고 막 이래요. 침팬지가 남의 시장을 개척해서 그 시장을 확보해서 과일하고 뭐 고기하고 다 갖고 오는 거 있죠.
그게 재성의 논리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싸움 딱 기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냐? 신이 강해야 돼. 이 죄를 취하는 동작에서는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갖고 오려고 하면 신이 강해야 되고, 내가 약하잖아요. 내가 약하면 이 잘생긴 제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가 빈인.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죄니까 죄성이 강한데 난 죄를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 어떠냐면 이제 여사장인 여자를 만나서 살아요. 이게 딱 보면 제일 완벽한 커플이 어떠냐면, 이게 부부가 딱 상담을 왔는데 여자가 책이 좋은 거예요. 이 재성이 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 그 상이 있죠. 상. 딱 들어왔을 때 상이 풍요한 상을 딱 갖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잘 되려고 하면 신랑이 신약해야겠죠. 이 신랑이 죄다 신약인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여자가 튼실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왔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 거야. 막 이래 딱 안고, 여자는 탁 이라고 막 앉아라 이게. 여자가 딱 이래 안고, 남자는 나 이래 딱 있는 거야. 이게 완벽한 죄다 신약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봤네 아직. 그 딱 보면 그게 가장 완벽하죠. 여자분이 이제 큰 핫바 식당을 하는 거예요. 핫바. 그 한바가 아니고 한바 식당을 그 이제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딱 오는데 막 딱 딱 보니까 장군 같더라고. 그 영화 그 이정재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간상에 궁 하면서 싹 앉는데 막, 이야, 이거 돈이 막 쏟아지겠다 딱 오는데 옆에 좀 작은 아저씨가 하면 싹 오르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영판 이 제다 신약 딱 보니까 이런 거죠. 남편은 제다 신약이고 여자는 양인격. 이거는 막 영판이다. 부부가 완벽한 짝이다. 천생연분이다. 그런 경우가 이제 실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 이제 신랑이 이제 뭐 이렇게 카운터에 좀 하고 뭐 물건 들어온 거 딱딱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상에서 유출해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내가 신약해서 못 산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살아가는 패턴은 신강신약이 달라. 확실히 달라. 다만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저쨌든 재성은 득세, 세력이 있는 사람이 낫더라는 거죠. 원래 인성이, 자, 이것도 사주를, 이 대운이라는 건 내 사주를 잘 알아야 돼. 인성이 격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사업을 하는데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할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 있죠. 재운이 오면 한다는 거예요. 재성이 와서 환경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판은 네 판이니까 네 마음대로 떠주고 노래를 불러라. 이게 재운이에요. 하고자 하는 걸 하세요가 재운이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과한 사람의 특징은 준비는 되어 있다예요. 근데 시장에 나오지 못해. 근데 재운이 왔죠. 그럼 시장에 나와서 활동하니까 한번 주변에 보세요. 인수가 격인 사람들이 재운을 보통 잘 살아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인성격이 인수에 의해서 격은 있는데 비견급제가 없는 거야. 재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인성에 의해서 격은 형성되어 있지만 비견급제라는 독립성, 우리 공부한 거 잘 생각해. 독립성이 없죠. 지지에. 그러니까 내가 인생살이에 지지에 비견급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독립해서 전투적으로 밀어붙인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운이 와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뭘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남자가 물어봤는데. 재성이 바닥에 쫙 깔려갖고 활동하는 운인데
단 내가 비경급제가 없어가지고 질러버리지 못하는 거야. 신약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간이 또 음일간이네. 음은 또 이게 추진할 때 잘 보고 가겠죠. 근데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결혼했느냐 물어봐야 돼. 마누라가 이게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경우가 신약하는 구조가 잘 사는 얘기가 많은 게 처가댁 덕을 좀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음양관계의 덕을 좀 많이 봐요. 조금 신이 약한 구조들이. 신이 조금 약하면서 재성이 잘생긴 사람들이 어쨌든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삽니다. 이게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하노? 좀 이렇게 실리적으로 살아요. 그래도 이게 재성이구나. 이래 보죠. 육친도 대운에서 많이 보죠. 근데 재성이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게 뭐예요? 음양. 재는 재인데 경금일간이 임묘지를 목재로 쓰는 거야. 양기죠. 돈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숭풍숭풍 날린다. 우리 목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했죠. 내가 짝을 정해야 되는 재성이라는 게 금일간들은 목재라 가볍다가 되죠. 가벼운 바람과 같아서 돈이 홀랑홀랑 날아다니니 이 시기에 돈을 벌었다 한들 내 호주머니에 담아내는 동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나 신일간이 재운에 돈을 벌어도 때깔은 좋아져도 있죠. 영양가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인대운, 묘대운, 인대운의 범위자잖아요. 요때 제 책에 보면 나옵니다. 호랑이 범대운에 은행에 대출을 안고 묘대운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진대운에 아픔을 겪는다. 이게 진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신일간들이 그 목을 제로 취할 때 있죠. 그게 이제 양기잖아요. 남자가 양대운에 돈을 벌어도 호래비와 같다. 음양이 안 맞는. 이렇게 재성운이 왔음에도 남자들이 음양이 짝이 안 되니까 요때 만약에 이제 토끼 이 나무 목자라는 게 뭔가 만들어 이렇게 짓는 동작이잖아요. 이런 운에 건축 토목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좀 벌어도 빚도 많이 내고 해. 그리고 남자가 양기 대운에 양기 충천했잖아요. 이 에너지를 집에서는 안 쓰고 밖에서 쓰는 기라. 김양아, 방양아, 김마담 이러면서 막 집에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네가 나한테 언제 밥이라도 제대로 해줬나? 그러면서 김마담 이러면서 오늘 9시 예약이야 이러면서 이런 게 목대운이죠. 그게 양기가 주는 대운이. 남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애정적 갈등이 많이 오는 게 요런 대운이죠. 요런 대운, 오미 대운. 이게 여름에 덥다 춥다 조우에 걸리죠. 이럴 때 막 불이 막 불야성을 지른다 막. 나는 막 오늘 막 밤 불을 태우겠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참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돈을 좀 벌어도 집에 딱히 주는 돈은 얼마 없고 대문 밖에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맞다니까요. 이럴 때 이제 막 수가 부족하거나 수를 너무 태워버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신장, 방광, 전립선 몸에 힘이 없어. 요새 내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수 부족. 수생목이 안 되니까 몸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양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막 하지 마이소. 그 괜히 또 하면 또 그 뭐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또. 아니 조금만 해, 조금만. 하여튼 요런 게 이제 또 많이 옵니다. 이 환경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사주 보실 때 대운을 천천히 한번 표시를 하면서 있죠. 이 사람이 임일간인데 이 사람이 식신대운이네. 인목의 속성 있죠. 호랑이는 뭘 했죠? 범털은
구멍가게라도 자기 일을 한댔죠. 그러면 이렇게 임수들이 요 식신대운이 하면 또 유독 독립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이게 양이 어떻습니까? 음양관계 짝이 딱 됐죠. 이러면 이제 식신이 이렇게 짝 짓는 동작 때문에 정말 이게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을 좀 더 확장해서 그래요. 그럼 이때 보통 이제 집을 좀 확장하거나 평수가 좀 넓은 집으로 실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식신이 득세했죠. 승진해요. 승진해갖고 직장에서 안정을 좀 찾거나 월급도 조금 확장이 되고 어쨌든 이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 식신이 주는 프리미엄, 또 이 12운송 배웠죠. 이내는 병화, 편제가 장생하는 거 있죠. 이 한 번씩, 편제 장생은 한 번씩 목돈을 잡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이드 잡으로 해가지고 돈을 한번 벌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보거나 이게 편제 장생입니다. 그래서 이밀간들은 어지간하면 인대운을 좀 잘 쓰죠. 특히 여자들은. 그게 뭐냐? 양기다, 식신이다, 편제 장생이다. 이럴 때 보통 딸이 시집을 가도 딸이 시집을 좀 잘 갑니다. 엄마 팔자에 식신이 득세할 때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이 양의 기운이잖아요. 쌤은 이 식신대운 있었습니까? 식신대운 지났죠. 지나가뿐네. 좀 안 좋았습니까 이때? 그때 시집 왔죠. 여기 부산으로. 딱 이내. 시집 오시고도 뭐 이렇게 좀 뭐 괜찮았었어요. 괜찮았죠. 뭐 직장도 뭐 나름 괜찮고 뭐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네, 점점.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디테일로 가는데, 근데 요 묘잖아요, 묘. 묘는 또 상관이죠. 상관은 뭐냐니까 질서를 한 번씩 깨는 동작이 요 파살이 딱 들어, 파. 토끼 묘자는 천파살이라죠, 천파살. 이게 분리 독립성이죠. 이렇게 상관대운이 여자들이 오면 배우자와의 애정적인 갈등을 한 번씩 열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의 대운이잖아요. 양이 주는 그 기운이 주는 프리미엄과 천을 기인이죠. 귀인이 주는 프리미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다만 천파에 의해서 가정이 분리되는 속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배우자가 직업에 의해서 교대 근무나 타지객지를 전전한다거나 해서 이런 하나의 동거에 의한 안정이 불안하다거나, 보통 이렇게 상관성에 의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재물이 좀 많이 들어와도 금전적인 소모나 지출도 많아지는 거예요. 상관운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관운에는 경제적인 축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애로가 있으니 부동산 내지는 적금 형태로 돈을 묶어두되 남에게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시오. 자, 이걸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적인 게 아니죠. 나름대로 귀인과 식상이라는 기세가 끄 넓어지는 거는 여자 입장에서 양기가 주는 프리미엄이 갖고 가잖아요. 요런 길조 이면에는 요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딱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쌤, 요 묘대운 지났습니까? 묘진이니까 이제 지금 진대운이니까. 묘대운은 좀 어땠습니까? 좀 맞습니까? 묘대운 때 그때도 돈을 벌어오고 이쪽으로 이사 왔죠. 이사 오고 그때도 집이 넓어졌지. 넓어지고 그런 것도 장점 아닙니까? 천이기네. 그러면서도 좀 애로도 있었죠. 토끼 묘자에 의한 돈이 많이 나왔어요. 벌이. 소모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이제 돈 빌려주면 잘 못 받고 돼요. 빌려준 적은 없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 또 맞췄네. 못 받았어요. 그때. 못 받았죠. 빨리 보세요. 딱 맞췄다 아닙니까? 또 이 상관이라는 게 딱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전 거래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식상관이라는 기인이 주는 양기의 프리미엄을 분명히 갖고 가는데, 그 이면에는 금전 거래나 사람에 의한 관계, 그 다음에 요 토끼 묘자가 뭡니까? 현침살. 요 수술수도 돼요. 선생님, 수술이나 이런 시술이나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팠고, 뭐 쌍꺼풀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몸이 좀 아팠다. 그때 진짜 많이 아팠네. 맞죠? 이것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이 사양지의 양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빚을 좀 많이 지는 형태로 와요. 남자는 이게 양기이기 때문에. 예. 또 가정도 좀 소홀해져요. 이게 사양이니까 어쨌든 이 토끼 묘자가 주는 양기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배우자가 되든지 주변의 인간관계에 의한 음덕을 갖고 가면서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남자는 어떻습니까? 양기가 음양이 안 맞으면서 이 양아지기가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 깨버리는 동작, 풀어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끼 묘자 운에는 토끼처럼 깡총깡총 다니면서 막 남자들은 호래비 생활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리한 투자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은 좋으나 무리한 투자나 사업이 될 때는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나 빚도 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각별히 인간관계나 투자에 주의하라. 탁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상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용용 선생님 명리는 이거는 이게 그럼 이 좋다는 말입니까? 이 안 좋다 들어보면 안 좋은 말 같은데 이래 가면 안 되고 요런 양상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설해. 풀해자에 말씀설자 풀어서 말한다. 당신의 운세를 이렇게 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의할 거 주의하고 뭐 좋은 거 좋은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명랑한 대운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좀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요. 여자들이 조금 키우는 과정에 자식의 애로가 많은 거는 어떤 운이냐? 편인. 여자가 편인성이 강화되면 식신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몸의 식신이 편인에 의해서 눌러지면 아이가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애가 성장통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아이를 편인 대운에는 아이를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다고 보죠. 그게 이제 이 편인성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자식이 기약이 오고 자식을 일자하면 딸이 좋고 명리에서는 아들 씨앗을 그 자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편인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나 식상이 이렇게 형사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애를 좀 겪는데 다자를 하면 그렇죠. 자식을 좀 적게 딸만 놓든지 이래가는 게 좋다고 보죠.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뭐 막 제극인이 어쩌다 이렇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환경적인 걸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편인이라는 대운이 왔다. 예를 들어갖고 임일간이 신대운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편인이라는 걸 먼저 보기 전에 이 신금이 뭡니까? 음이죠, 예, 신자진 사유축의 음기의 대운이 와서 편인이 오면 임수 입장에서 식신이 절지됐잖아요. 식신이란 건 내 사회적 활동이라는 게 억제된 거잖아요. 원래 편인 운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거예요. 내가 식상 활동을 못 하니까 직장 다니니까 그만두는 게 편인 운인데 이 음이잖아요. 음이면요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배우자 주변에 편안하게 받아먹는 게 좀 부족하죠. 그러면 편인은 뭡니까? 돈 벌 궁리를 해갖고 공부해갖고 배운 거 써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음대운에 양기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내 팔 내가 흔들고 산다. 내 팔 내가 내 팔 내가 흔들고 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세요. 광격이잖아요. 광격이면 편인이 온 거예요. 관이소통 됐죠. 그러면 맞죠? 명함,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명함을 딱 만들어 갖고 식신이 도식돼도 이 편인은 뭡니까 이게? 라이센스, 자격, 인허가인데 관의 식상이죠. 관이라는 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식신이잖아요. 내가 식상 생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태평양, 한국 화장품 거기에 있는 식상이 뭡니까? 이 명함이잖아요. 내게 아니죠 사실은. 이걸 딱 갖고 가갖고 이제 딱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일단은 보통
식상이 되겠죠. 무식상인데 내가 뭘 판매한단 말고 이러면 목은 뭡니까? 말로 떠들고 교육한다. 비록 무식상이라도 목일주나 목기가 있으면 오행성분의 그 목성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속성. 육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상인데도 쟤 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랭이하고 통하면 1시간씩 해요. 목이 장기하고 도라지 먹고 있습니다. 목이 여자. 내 보세요. 기토. 진짜 말 잘해. 기토.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기토. 좀 쉬다 깎아야 돼.